안녕하세요. 안내 원담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EDR의 실제 도입과 적용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DR 하나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정작 도입 후에는 운영에 대한 울렁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보안 관리자들은 어떤 고민을 했고 다양한 환경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EDR에 대한 간략한 복습, 도입을 검토했던 4가지 케이스, 마지막으로 실제 EDR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DR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참 장마가 길어질 쯤에 저희 집에 7살짜리 둘째가 갑자기 젖지 않는 양말이라고 보여준 사진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듯하지만 어찌 보면 참신한 아이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입하여 운영 중이신 많은 솔루션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우리의 요구사항에 맞게 잘 쓰고 있을까? 주어진 기능보다 더 잘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제 EDR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EDR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엔드포인트, EPP 하드닝, 가시성, 위협 사냥입니다. 엔드포인트, EPP 하드닝, 가시성에 대해서는 앞선 EPP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셨을 것 같습니다.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이 내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드포인트 영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협, 탐지, 분석,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EDR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의 최초 유입을 잘 차단해야 합니다. 조직 대부분의 보안 역량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격의 90% 이상을 잘 방어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잘 방어하고 있더라도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위협이 발생하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침해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흔적이 남지 않고 점점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되어지는 것으로 위협 공격이 실패된 경우입니다. EPP 하드닝을 통해 위협이 성공적으로 잘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위협 인지에 성공한다면 피해 범위 및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취약점을 찾아내어 조치하고 유사 케이스 재발을 막기 위해 위협 사냥이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EDR을 포함한 보안 운영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종 EPP 하드닝 솔루션에 보안 정책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벤트들을 수집합니다. 해당 이벤트들의 EDR 행위 정보와 비교하게 됩니다. 탐지된 이력과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대응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성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EDR의 운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EDR과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우리 주위에서 비슷한 사례를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EDR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는 차량용 용어가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이는 차량용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는 장치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IT 보안에서 EDR과 단어, 내용 모두 매우 흡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질병관리본부의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입니다. 입국자의 경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후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위협의 기준으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시국에 편승하여 보호장비 업체를 가장하여 유포 중인 이모텟 악성 코드의 샘플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제목으로 되어 있고 첨부에 위협을 실행하기 위한 문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웃룩이나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유입됩니다. 메일을 수신하거나 첨부를 오픈하는 경우를 찾아내야 합니다. 즉, 유증상자 혹은 가능성 있는 대상을 식별해야 합니다. 실제 해당 행위를 한 사용자들은 매크론 실행 여부, 실행 후 CNC 접속 여부 점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대상을 식별하여 네트워크 격리
혹은 해당 파일을 차단하고 삭제 대응을 내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 혹은 백신 검사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EDR을 통해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와 질병관리본부의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EDR에 대한 복습 그리고 위협, 주위에서 찾아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안랩 EDR을 도입한 4가지 케이스와 이에 대한 솔루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의 동물은 미어캣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왕국에서 잡혔던 미어캣은 여러 마리가 보초서는 이미지로 떠오르실 겁니다. 화면에는 미어캣 하나가 외롭게 위협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엔드포인트 수량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00에서 1000명 정도의 관리 규모였습니다. 정보보안 전담 조직은 없고 IT 운영 혹은 인사나 총무의 전산 조직의 담당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상시의 업무는 솔루션 운영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었고 악성 행위 탐지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셨습니다. 하지만 EDR을 통해 위협과 함께 내부 가시성에 대한 도움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릴 때 많이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입니다. 술래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의 가시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번에도 또 술래가 됩니다. 앞서 사례와 다르게 조직의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 전담 조직이 존재하고 때로는 상위 네트워크에서 관제 형태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유익 경로를 찾아내야 하고 위협이 발현되기 전에 모니터링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업 규모는 미어캣이나 무궁화꽃보다는 조금 크거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앞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EPP 하드닝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통상적으로 SIEM이라고 불리우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운영 중입니다. 로그 연동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PP 하드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위협 사냥 게임의 예입니다. 많이 보셨던 영화의 주인공이 하던 대사입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최근 모바일 게임의 특징은 사용자가 개입하여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앱을 실행만 하시면 알아서 전투하고 결과물을 자동으로 획득한다고 합니다. 앞서의 사례보다는 사업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역시나 SIEM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적인 관제 조직 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제는 발생되는 이벤트와 티켓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가급적 사람이 하기보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화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랩 EDR을 도입하신 4가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안랩 EDR을 도입하셨고 이제 위협을 찾아 나서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의 다양한 고민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는지 사람과 서비스, 시스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EDR 서버를 설치하고 에이전트를 적용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EDR 탐지 이벤트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들이 잘 수집되는구나 알게 되었고 자세히 보면 유용한 정보가 많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고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태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수많은 행위 이벤트의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앞서 고민사항은 탐지 이벤트가 많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최근 EDR 운영에 있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예외 처리, 프리필터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은 마스크로 인해서 안경이 뿌옇게 되곤 합니다. 저도 안경을 쓰다 보니 자주 그렇습니다. 다시 잘 보기 위해서 안경에 새긴 김을 닦아야 합니다. 가시성을 높이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다수의 탐지 정보에 대해서 업무용 정상 프로그램의 이벤트인지 비업무용 혹은 위협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 암호화 솔루션의 경우 문서 파일에 대해서 암호 설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어찌 보면 랜섬웨어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런 의도된 내부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분류하는 예외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랩은 EDR 탄지 알람에 대해서 예외 처리 및 필터링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우선순위와 높은 위험도 알람이 다수의 일반적 이벤트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안랩은 EDR 운영 최적화 서비스를 통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봐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맞게 악성 행위를 발견했고 EDR 탐지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께서 앞서 가이드드린 예외 처리를 잘 하셨고 봐야 할 알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정 파일이 파일리스 기법에 의해서 탐지되었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니 파일 정보에 외국어로 된 정보가 확인됩니다. 해당 사용자와 부서는 해외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위협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일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증한다는 전자서명 정보가 보이게 되니 흔들립니다. 그냥 정상 파일이 아닐까? 잘못 판단해서 대응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안랩의 행위 로그와 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랩 A세기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악성 PUP 불필요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NC 서버와 통신하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안랩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다운로드 프로세스와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는 IP를 EDR을 통해 대응 및 차단하였습니다. 더불어 EPP와 연계하여 필요한 보안 패치 연계 규칙을 설정하여 패치를 강제하였습니다. 안랩은 위협 분석 대응 서비스를 통해 행위와 파일의 주요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상세 정보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행위 정보에 따른 효과적인 EDR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 코드와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DR 도입 후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VC를 사용하고 계시고 기존에 다양한 안랩의 EPP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랩 EPP의 장점으로 기존 사연 환경과 호환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원에이전트 기반화에 동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망분리 요건 사항이 있어 내부망, 인터넷망 각각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DR 서버를 준비합니다. EDR 서버는 V3와 EDR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된 행위 로그에 대한 분석과 통계 데이터를 맡게 됩니다. 단말의 에이전트 확산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관리 EPP는 단일 에이전트로 여러 플러그인들을 관리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존 V3가 있었기 때문에 EDR은 심플한 센서 역할의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다 끝났습니다. 영향도를 고려하시어 화면과 같이 파일럿 대상을 선정하셨고 본부, 지점 등으로 나누어 점진적인 적용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여드렸던 연결고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운영하는 다수의 보안 솔루션의 이벤트를 SIEM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랩 EDR은 EPP 및 EDR을 통해 수집된 단말 탐지 및 행위 로그, 이에 대한 대응 로그 등을 시스 로그를 통해 SIEM과 연결하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SIEM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드린 API를 통해 단말 대응 명령까지 전달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결국 관리자가 원했던 것처럼 EDR의 별도 관리 화면을 접속하지 않고도 데이터 연결을 통해 조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안랩 EPP EDR 구축과 함께 SIEM을 연결시킨 사례를 보셨고 이제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사례와 구성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서 화면에 없던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통합 검색 시스템과 함께 보안 티켓 처리 자동화 시스템인 SOA가 보입니다. 각 업무 흐름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림과 같이 EPP, EDR, 에이전트 관리, 탐지 로그 수집, 연계 규칙 활용은 같습니다. EDR의 기능으로 위협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의심행위를 분석하고 의심행위에 대한 연관관계 다이어그램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격리, 프로세스 종료, 파일 격리 등 기능을 제공하며 파일 전수 검사, 원격 안리포트 수집,
침해 사고 분석을 위한 아티팩트 수집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보안 제품군들과 연계 규칙을 통해 룰 기반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안리포트와 아티팩트를 별도 수집하는 통합 검색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침해 사고나 의심 행위를 탐지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엔드포인트에 수집 명령을 전달합니다. 수집된 안리포트와 아티팩트는 통합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며 더 나아가 해당 정보를 DB화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집 대상과 검색 항목은 고객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PI 사례와 유사하게 EDR 보안 관제를 위한 심 연동을 제공했습니다. 시스로그를 통해 EDR 서버와 심을 연동하였고 의심 행위의 카테고리, 위험도, 머신러닝 기반 신뢰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EDR 보안 관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보안 티켓 생성, 처리, 조치, 결과 보고 등 여러 단계에 대한 플레이북 기반의 자동화 처리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랩의 EDR과 세피니티에어, 소아 간의 연계입니다. 해당 사례는 위협 탐지, 대응 부분 보안 티켓 처리 자동화, 침해 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 자동화의 예입니다. EDR의 기본 기능에 추가하여 침해가 발생된 상세 분석이 필요한 단말을 대상으로 아티팩트 및 안랩 리포트를 추가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정보를 DB하여 검색을 지원하였습니다. 안랩 세피니티에어를 통해 수화 기반 보안 티켓 처리 자동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EDR 도입 전 고민했던 유형과 실제 현업에 적용한 사례가 다양합니다. 저는 EDR과 자동차 보험은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가시성을 CCTV와 같이 확보하며 발생한 이슈에 대한 원인, 그 경로 추적, 사후 대응 리소스 최소화를 위해 EDR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따라 슬기로운 EDR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안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